네, 한 5천만 원짜리 고급 외제차를 물론 중고입니다만 월 25만 원씩 내면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자, 근데 사기였습니다. 이렇게 속여서 받은 서류로 억대 대출을 받습니다. 결국 자기는 모르게 빚더미에 떠안게 되는 겁니다. 중고차 매매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외제 중고차를 싸게 팔고 나중에 이 차를 다시 훔쳐온다고 합니다. 일당이 잡혔습니다. 자, 중고차 사기가 나날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취재한 강희경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중고차를 매매하는 사람이 어떻게 억대 대출을 받았습니까? 네, 이 사람이 우선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예. 나와서 아예 사이트를 만들어서 직접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리스 방식으로 차를 판매했는데요. 리스. 네, 보증금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의 한 절반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예. 월 사용료만 꾸준히 내면은 고급 외제차를 이제 살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예. 차면은 2천만 원 정도 보증금 내고 월 20몇만 원 정도 내면 살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게다가 1년 정도만 차를 사용하면 네. 너가 차를 나에게 돌려주면 네. 내가 보증금까지 돌려주겠다. 오.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속인 겁니다. 보증금 2천만 원도 돌려주겠다. 네, 이제 일부 감가상각비 정도만 제외하고 10%에서 20% 정도만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월 사용료만 내면 그 차를 그럼요. 이용할 수 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혹했던 겁니다. 혹한 거죠. 네. 알고 보니 사기였고. 네, 실제로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중고차 가게로 부른 다음에 다른 중고차 가게에서 싸게 한 10% 정도의 차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들에게 차를 보여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서 쉽게 서명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질문하셨던 것이 어떻게 대출을 받았냐였는데 네. 서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서류 사이에 대출 서류를 몰래 끼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막 사인. 예. 빨리 이제 그걸 거래하고 싶은 마음에 서명을 굉장히 쉽게 했는데 그 사이에 대출 서류가 끼워져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로 피해자 명의로 억대 대출을 받은 겁니다. 하하. 자, 근데 이 범행이 결국은 대출금 갚으라는 통지 날라올 거고 금방 탄로날 것 같은데 나중에 이 피해자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었는데요. 자신 명의로 수천만 원 대출을 이제 받은 걸 아니까 피의자에게 굉장히 거세게 항의를 했을 거잖아요. 예. 네, 피의자 이모 씨는 차량 전 사용자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아니면 대출은 미리 내가 너한테 설명했는데 너가 못 들은 거다. 아하. 이런 식으로 이제 무마를 하다가 여기 사인까지 했지 않았느냐, 당신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증거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또 피해자들은 그래서 차를 반납할 테니까 제발 대출도 무효로 해주고 보증금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를 심지어 돌려받고도 기다려달라면서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아예 연락이 두절되기까지 했는데요. 피해자들이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범행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이 씨가 보증금이랑 대출금으로 받아챙긴 돈이 6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6억. 예. 자, 게다가 자동차를 이제 줬으면 이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해서 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를 돌려받았잖아요. 네. 그 차를 근데 다른 피해자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그 차를 그대로 그냥 넘겨버리는 또 수법까지 팔았어요. 저질렀습니다. 예, 예. 리스 방식은 똑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이미 넘어갔던 차를 내가 해결해줄게 라면서 잠깐 받아온 사이 다른 사람에게 또 범행을 해서 재판매를 한 그 거예요. 차에 등록된 주인은 원래 첫 그렇습니다. 피해자잖아요. 네, 그 피해자 명의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 산 사람. 2차 피해자는 명의가 이전될 거라고만 기다리고 몇 달을 또 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대포차를 타고 다니는 셈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번에 같이 적발이 됐습니다. 예, 참. 자, 그런가 하면 이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중고차를 팔아놓고 그 사람 뒤에 따라갔다가 그 차를 훔쳐오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요? 네, 바로 어제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한 중고차 판매 일당이 또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요. 예. 지금 두 남성이 승용차에서 내려서 다가옵니다. 이 주차장인데요. 그러고서는 조금 있다가 보시면 승용차를 또 다른 차를 타고 달아나요. 예. 이 차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수천만 원짜리 중고차였습니다. 열쇠도 갖고 있겠다, 복제된 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직거래로 중고차를 팔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차 조수석에 위치 추적기가 달려 있었던 겁니다. 이 위치 추적기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집으로 쫓아갔고
갖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해서 차를 다시 훔쳐서 달아나는 수법이었는데요. 지난해 흥행했던 베테랑에 등장한 영화의 범행 수법과 똑같은 범행 수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참. 자, 결국 중고차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위주로 중고차를 사겠다. 특히 이제 외제차 같은 경우는 중고로라도 사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피해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서류나 기타 조건 같은 걸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동차 등록 원부를 보고 판매자와 차량 명의자가 동일인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이전 등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중고차 거래 사이트 굉장히 많잖아요. 예. 지나치게 싼 매물이 나오면 일단 의심을 먼저 해봐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조언을 합니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예, 또 매매 상사가 아닌 개인 간 외부에서 만나서 하는 직거래는 웬만하면 삼가고 공신력 있는 중개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모두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요. 그 뭐 인터넷 매물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만 원짜리 차를 갑자기 뭐 1,500만 원에 판답니다. 그럼 갈게요. 가잖아요. 아이고, 방금 전에 나갔습니다. 그 차. 그래 놓고 옆에 다른 차 보여주고 일단 네, 사람 맞습니다. 끌어모으고 맞습니다. 네. 뭐 그런 일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자, 중고차 거래에도 좀 투명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